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3 조기 대선에서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의 민심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TK 지역 지지율이 20%였던 20대 대선 득표율을 웃도는 30%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대선에서 70%대였던 윤석열 후보 득표율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빠진 양상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표심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론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 대선보다 높아지고 내홍과 갈등에 빠진 국민의힘 지지세는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2일과 13일 대구 경북 유권자 1,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53.1%, 이재명 30.9%, 이준석 7% 순이었고 기타 후보 2%, 없다 4.7%, 잘모름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득표율이 대구 21.6%, 경북 23.8%이던 데서 이 조사에서는 대구 29%, 경북 32.6%의 지지율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율에서 2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대구 75.1%, 경북 72.8%를 득표했지만 이 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대구 52.8%, 경북 53.3%에 그쳤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34%로 나타났고 김문수 48%, 이준석 6%, 의견 유보 13%, 없음 7%, 모름, 응답 거절 6%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고 응답률 16.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MBS 전국 지표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유권자의 대선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54%, 이재명 29%, 이준석 7%였고 이 밖에 황교안 1%, 지지 후보 없다 6%, 모름 혹은 무응답 2%였습니다. 특히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동일한 43%로 답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양상에 공모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대구 경북 득표율 목표를 역대 최고인 30% 이상으로 잡고 보수 인사들도 계속 영입하며 지지세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일신문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ALS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 8%,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 MBS 전국 지표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응답률 27.6%,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대구 곳곳에도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부착됐습니다. 선거 현수막도 이미 걸려 있는데요. 이런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장난으로라도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여져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대구에서만 총 2,690곳에 부착됐습니다. 후보자들의 현수막은 이미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장난으로라도 훼손할 경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을 보면 벽보나 현수막 그리고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사람은 총 85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선거 사범 중에서 30%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총 305명이 검찰에 송치됐었습니다.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벽보를 극히 일부라도 찍거나 태우는 행위, 낙서하는 행위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촉법 소년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수로라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사무원의 집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해 대구 남구에서는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고 이 중 한 명은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전세 사기를 벌인 이 임대인에 대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건물 12채를 가지고 있던 A씨는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은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임대인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대다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데다 진정하게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피해자는 총 87명, 피해 금액은 총 71억 원에 달합니다. 대구 전세 사기 대책위는 재판을 거치며 감형되지 않은 건 다행이라며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3년형에서 더 깎이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중대하게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이 100명이 넘고 또 희생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해 임대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며 이번에 내려진 중형이 전세 사기범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주변으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삼내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부지에서 감삼내거리로 향하는 당산로는 달구벌 대로와 성당동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왕복 4차로인 이 도로는 늘 북적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선다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시청 들어서는 차가 더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그건 본연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도로도 깨끗해질 거고 넓어지고. 네, 좋지요. 최근 열린 대구시 신청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신청사 예정부지 앞 당산로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으로 도로 확장 계획이 있지만 정작 북쪽 출입구가 될 감삼내거리 방향 도로만 확장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곽에서 오든지 안 그러면 성서권에서 오든지 해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게 확장되지 않으면은
우방랜드, 이랜드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에만 잘 해라서 될 일이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잘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설계비 163억 원은 이미 대구시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중순쯤이면 설계 공모작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신청사 예정시 북편 도로 확장 여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감산동 입구에 재개발 예정이 된다면 대구시에서는 용적률을 증가하여 도로 확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 감산역 주변 진입로가 복잡하지 않도록 대구시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은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소 1,4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사 건립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신청사 건립이 시작되면 수많은 공사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보다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최근 연이은 화재에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큰 불길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동 진화로 막아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숙소엔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15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화재에 대응하다 화상까지 입었지만 이 부상까지 훈장으로 여기겠다며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인사를 건네는 경북교육청 지우요 특별보좌관. 울진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온몸으로 맞고 한 달여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당시 현지 출장을 마치고 투숙 중이던 지 특보는 새벽 잠결에 객실벽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합니다. 곧바로 수건과 배기에 물을 적셔 불을 끄면서 상황을 호텔에 전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 5분, 10분은 최소한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방 안에 그 연기가 가득했으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제 침구류와 그 벽면에 있는 불이 나는 이제 발화점의 그 주변을 좀. 화재의 원인은 벽속 배전반 합선. 당시 호텔에는 중등 축구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선수 등이 머물러 만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천호텔 화재 초기 대응 부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지특보의 발빠른 대처로 1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요즘 또 화재 뉴스가 많다 보니까 막상 제가 제 방에서 제 머리맡에서 불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것을 만약에 끄지 않으면 그 옆방이나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화재로 손에 지문이 녹아내릴 만큼 부상이 심해 반년가량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우요 특보. 교육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화상 입은 손마저 좋은 경험의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손은 조금 다쳤지만은 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마음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최선을 다해서 또.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백 씨의 사업체인 더본코리아,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등과 함께 축제를 개최하던 지자체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백 씨와 MOU를 맺고 3년간 안동 탈춤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엔 5억 원 가까운 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백 씨와 동행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매년 가을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 안동시는 지난해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 3년간 축제 행사 일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실제 실시업체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담당한 주요 업무는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축제 특화 메뉴 개발, 그리고 홍보 마케팅이었습니다. 이 대가로 더본은 약 4억 9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올해도 더본이 축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돌연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백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논란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더본과의 동행을 재검토하고 안동시 의회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거기에 따른 또 수익도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 지역의 또 경제적 효과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또 집행부와 또 그 정책을 또 제안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축제 주최 측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은 점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하게 하는 점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가운데서는 백 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와줬으면 좋겠어요. 가게 같은 경우에도 홍보도 많이 됐고 그만큼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출도 더 올라갔고 CP 부분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전수해줘서 그런 걸로 장사를 좀 더 할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까지 넉 달 남은 상황. 백 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작년 수준의 협업을 할지 아니면 없던 일로 할지 안동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파크 골프가 새로운 인기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니어 스포츠로 출발했지만 점차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파크 골프가 새로운 레저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대학에선 파크 골프 학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성군 위천 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영진전문대학교 파크 골프 대회. 강변을 따라 조성된 필드 위에서 선수들이 멋진 샷 대결을 펼칩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영진전문대 골프 경영과 재학생과 졸업생 580여 명. 동문들끼리 서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면서 화합하고 교류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 파크골프 경영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설된 파크골프 관련 전문학과로 첫해 입학생 32명에서 출발해 지금은 2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따라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과가 지금 4년째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계속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입생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 30대, 40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대한민국 파크골프 산업이 그만큼 붐업이 되고 나중에 취업이나 사업의 길을 모색을 하려고.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구미대학이 파크골프 지도과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관련 학과나 교과과정이 신설되고 있는 추세.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2019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4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파크골프장도 2019년 300여 개에서 지난해 7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파크골프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각 지자체들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달성에서는 이미 10군데 214개월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내년 해서 108개월을 더 추가해서 파크골프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 스포츠를 넘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일풍이 대학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입산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국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해항 조형과 입산 제한에 따른 상인과 등산객의 불편 등을 고려해서 17일부터 입산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만 입산 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 대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사전 예방 조치로 입산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이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전국적으로 4,199건 개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는 1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 상해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15일부터 2025년도 상설 전시작품 일부를 교체해 산수화와 인물화, 서예작품 등 22건 32점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수화는 김명국의 금리산수 내폭 친병과 겸재정선의 금강내산, 단원 김홍도의 구룡년 등 7점 12건, 인물화는 윤두서, 강세황, 최북 등의 인물화 7건 10점을 새로 전시했습니다. 또 추사 김정희, 한석봉,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등 조선시대 문인들의 서예작품 8건 10점과 매화화가 우봉 조희룡의 매화 서옥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달서 구립 볼리도서관이 환경 체인지 메이커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 감수성 향상을 위해 기획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난달 치러진 2025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달성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32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센터는 고등검정고시 합격자 25명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한방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가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총 875명의 난임 부부가 사업에 참여했고 이 중 약 16%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가 부모의 사망이나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보호할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에선 총 260세대 322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